건한 24년 한중에서 조조를 격퇴한 유비의 위세는 절정에 올랐습니다. 그의 세력은 형주와 익주를 아울렀으며 당대 최고의 제후였던 조조를 자력으로 격파했기에 제장들도 사기 충천해 있었습니다. 유비는 귀화무장 중 공적과 용맹이 출중한 오인에게 합당한 벼슬을 내렸습니다. 이것에 대해 정사에서는 한해 기존 관직인 사방장군과 자포장 군직이었던 익군 장군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진수가 오인의 무장을 촉서, 관장, 마황조전으로 묶어서 구성했기에 이것을 나관중의 연의에서는 오호상장 또는 오호대장군 같은 우리에게 익숙한 명칭으로 표현했습니다. 오호상장의 서열은 전장군 관우, 좌장군 마초, 우장군 장비, 후장군 황충, 익군장군 조운 등의 순서였습니다. 기존의 사방장군 서열에 의거하면 좌장군 마초가 서열 1위이지만 마초는 유비 휘하에서 세운 공적이 적었기에 관우가 상장 중에서 으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뒤로 마초의 제후 경력을 인정하여 마초가 2위, 장비는 3위가 되었습니다. 장비가 비록 3위였지만 유비의 거병 시절부터 함께한 창업공신이었기에 유비군 내에서 장비와 마초는 동등한 위치였습니다. 또한 관우에게는 가절호를, 장비와 마초는 가절을 내렸기에 이들 세 명은 황충과 조운보다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상장들은 장군이라는 직위에 걸맞은 용맹과 지휘력을 지녔습니다. 관우와 장비는 유비를 따라서 황건적 토벌, 동탁 토벌전, 서주 공방전 같은 크고 작은 수많은 전투에서 활약했으며 관우는 관도대전에서 조조 휘하로 참전하여 원소의 영장 안량을 제거했습니다. 이후 형주 시절에는 방망전투, 적벽대전, 남군 공방전에서 활약했습니다. 입촉을 기점으로 장비는 익주에서 전공을 세웠으며 관우는 형주의 정권을 위임받아서 형주 전선을 담당했습니다. 관우는 일찍이 화살에 의한 관통상을 입었을 때 뼈를 깎는 수술에도 구운 고기를 자르고 술을 마시며 제장들과 담소를 나눴다고 합니다. 유비의 한중왕 등극 이후에는 그의 마지막 전투였던 번성 공략전에서 조인, 만총, 우금, 방덕 등과 싸워 우위를 점했으며 우금을 사로잡고 방덕을 참수했습니다. 관우의 이 같은 위세에 조조는 천도를 고려할 정도였습니다. 한편 익주에서 장비는 하군 태수 엄한을 사로잡고 연승을 거듭했습니다. 이후 다서 태수에 봉해진 뒤 다서로 침공한 장합을 격파했습니다. 장합은 말까지 버려가며 10여 명의 부하와 도망갔다고 합니다. 군벌 시절 마초는 동관 전투에서 조조의 포위 전략을 간파하고 한수에게 이것을 사전에 차단하자 말했지만 한수는 무시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조조는 마초, 저 아이가 죽지 않는다면 내가 묻힐 땅이 없겠구나 라며 말했다고 합니다. 이후 포위 작전 중 조조가 병력과 떨어진 틈을 노려서 조조를 궁지에 몰았지만 장합과 허조의 노력으로 조조는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동관 전투에서 패한 뒤에는 서북의 이민족들과 연합하여 농상의 군현들을 공격하고 기성을 점거했습니다. 이어서 조조의 명장 하후연마저 격파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합니다. 정사에서 양부는 마초를 한신과 영포의 용맹을 갖췄다고 평했으며 제갈량도 그를 평하길 문무를 겸비하고 굳세고 맹렬함이 남보다 뛰어난 일세의 호걸로서 영포와 팽월 같으며 장비와 비등하다고 했습니다. 유비에게 귀의할 즈음에는 마초의 도착에 유비가 내가 익주를 얻었구나 라고 하며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이 소식은 유장의 귀에도 들어갔고 유장은 결국 유비에게 항복했다고 합니다. 황충은 입촉전에서 늘 선두에서 싸웠으며 그 용맹함은 삼군의 제일이라 했습니다. 그의 진면목은 한중 공방전에서 발휘되는데 정군산에서 하우연을 참하고 적의 기세를 제압했습니다. 하우연의 죽음은 이후 이어지는 조조 본대와의 결전에서 아군에게 이로운 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이후 유비가 황충을 후장군으로 임명할 때 제갈량은 황충의 무용을 목격한 마초와 장비는 그의 후장군 임명을 납득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형주의 관우가 인정하지 않으리라 보았습니다. 제갈량의 의견에 유비는 단호하게 내가 직접 이해시키겠소 라고 하면서 황충에 대한 깊은 신뢰를 보였습니다. 조우는 공손찬 회하 시절 수많은 전장을 누볐으며 유비에게 이적할 즈음에는 같은 침상에서 잠을 자고 원소 몰래 무리를 모아서 유비의 재기를 도왔습니다. 형주에서는 방망 전투와 최대의 공적인 유선과 간부인 구출에 성공합니다. 형남 정보를 거쳐 유비가 입촉할 때는 엄중한 조운의 성격에 기인하여 유영사마에 임명돼서 군정을 담당했습니다. 이는 손부인과 그녀의 무리들이 자주 법을 어기기에 이것을 견제할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후에 손부인이 유선을 데리고 동호로 가려 할 때 장비와 함께 이를 막아서 다시 한번 유선을 구했습니다. 이후 제갈량 장비와 함께 익주로 진군해서 여러 군현을 평정합니다. 한중 공방전에서는 조조의 대군을 종횡무진하며 히트앤론을 구사했습니다. 그러다 장저가 상처를 입자 다시 적에게 달려들어 장저를 구하고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몰아치는 적군을 보고 장익이 군문을 닫고 수비하려 하자 이와 반대로 군문을 활짝 열고 깃발을 내렸으며 북을 멈추었습니다. 이에 조조는 복병을 의심하여 돌아갔는데 이때 북을 치고 육로를 퍼부어서 조조군에게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모습을 목격한 유비는 자령은 일신이 모두 담덩어리로다 라고 말하면서 칭찬했다고 합니다. 이들 5인에 대해 진수는 다음과 같이 평했습니다. 관우는 만인지적이며 은혜와 의리를 아는 국사의 풍모이다. 굳세고 자긍심이 강하며 당세의 호신으로 병졸들을 잘 대해주었지만 사대 부에게는 교만했다. 장비는 만인지적이며 의로서 엄한을 놓아줌이 국사의 풍모이다. 포악하고 자애로움이 없어 끝이 좋지 못함이 스스로 화를 자초한 것이다. 군자는 경애하지만 소인은 돌보지 않았다. 마초는 이민족과 자신의 무력에 의지하여 난을 일으켰다가 멸문당한 것이 애석하다. 황충과 조우는 강함과 용맹스러움이 유비의 조화이며 관영과 하우영 같다고 이들을 평했습니다. 한중왕의 뜻을 받든 5인의 호신. 이들은 왕의 대업인 한실부흥을 위해서 진충 간력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힘이 되는 광고 시청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